채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리 양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 답이 아니고요. 장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본인의 포만감이 드는 그 단계에서 약 80% 정도의 식사량에서 식사를 멈춘다고 합니다.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리 양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먹게 되면 위 점막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그 양을 채우지 않으면 허기가 지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채식이라고 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다, 그거는 절대 답이 아니고요. 채식도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면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을 루틴으로 매일 꾸준하게 적당량을 식사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익숙한 환경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들도 거기에 맞게 움직입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 영웅이 들어가서 모든 적군을 물리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소화는 팀워크입니다. 마치 농구팀처럼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그 선수에게 토스를 해주고 같이 뛰어줄 수 있는 팀이 있을 때만 전체적인 팀워크가 면역력을 형성해주고 또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식품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비율에 맞게 드시면서 또한 과식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룰들을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식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너 괜찮아? 어지럽지 않아?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세 가지 영양소들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들을 어떻게 특정한 음식으로 단백질을 먹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들어오는 거죠. 동물성 식품만 단백질을 갖고 있고 식물성 식품은 단백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죠. 식물성 식품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고루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령 콩만 먹거나 과일만 먹는 식사법을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고 국을 먹고 과일 채소를 먹고 견과류를 먹는 다양한 식단을 함께 먹기 때문에 우리는 채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주문식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아주 간단한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면 영양의 균형을 깨진 식사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채식이냐 육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단을 선택하고 어떤 식습관을 가졌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선택했다고 해서 영양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채식을 통해서 또 균형 잡힌 영양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예를 들어보면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콩과 또 통곡류를 같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이 더 빨리 흡수되고 더 잘 몸에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물성 지방도 들어오고요. 또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사용됐던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제와 같은 화학 물질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독소도 형성하게 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단점이라고 한다면 필수 아미노산의 어떤 구조를 한 가지 식품으로만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먹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식단 패턴 안에서 한 가지만 먹지 않고 밥과 김치, 된장찌개 또는 밥과 나물, 김 이런 식으로 같이 먹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물성 포화지방이나 또는 독소물질과 함께 들어오지 않고 물론 농약을 많이 친 채소들 같은 경우는 독소에 노출이 되겠지만 식물성 단백질 외에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스 같이 유용한 영양 성분들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팀웍을 형성해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몸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영양을 빌드업 시켜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우리 몸에서 구축해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양학에서는 전 세계의 석학들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성인의 체중 곱하기 0.8g 정도를 저희가 추천하는데요. 0.8g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많이 드신다고 해서 몸의 어딘가에 저장되었다가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먹으면 그걸 꼭 반드시 배출을 시켜야 되어서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경우에는 몸에서 그것을 배출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출을 못 시킬 경우에는 몸의 어딘가에 축적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분들이 만성 신부전이나 신우염과 같은 신장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고, 이런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일수록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독소와 함께 드실까 아니면 착하고 순한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까에는 선택의 문제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많은 영양학자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더 추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골고루라는 게 참 애매해요. 어떤 분들은 골고루라고 하는 의미가 동물성과 식물성을 같이 먹는 걸 골고루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골고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하버드 의대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한 끼 식단의 모델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건강한 한 끼 식단의 모델에서의 골고루라고 하는 해석은 한 끼의 50%를 과일과 채소로 채워라. 나머지 50% 중에 25%는 통곡류를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 25%를 식물성의 주가 된 단백질을 섭취해라.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해라. 그리고 사이드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햄이나 베이컨과 같은 붉은색 그 고기의 가공식품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생선류나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먹으라고 했을 때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옛날식으로 생각해보면 고기랑 채소를 같이 먹으라는 건가 보다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음식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의 구조와 장의 미생물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흰 쌀밥에 고기 반찬 또는 국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된장을 기반으로 해서 장 문화를 발달시켰고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들을 먹어왔죠. 그래서 식물성 식단에서 가장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은 사실 콩이고요. 또 콩과 함께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을 현미로 드신다면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필수 아미노산의 완벽한 궁합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이 나물류들이 굉장히 건강한 식물성 소스인데요. 나물류에다가 우리가 보통 파이토케미컬스라고 하는 컬러푸드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색깔들은 우리 오장에 맞는 각각의 기운과 에너지를 갖고 있고 오장 병증을 다스리는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컬러푸드를 좀 이렇게 조리하셔서 드시고요. 곁들여서 해조류 그리고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드신다면 식물성으로 식사하실 때 완벽한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